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희생이가 무릎을 짚을 때 좀 그 뒤로 응원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뭐 열심히 뛰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포기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만 이렇게 멈춰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이렇게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기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현욱 씨 어제 안치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에 불거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또 안세영 선수는 이제 금메달을 받고 글쎄요. 보통 이제 금이 환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뭐 이렇게 꽃다발이라든지 이렇게 꽃목걸이 이런 거는 이제 협회에서 주로 준비를 해가지고 선수에게 걸어주는데 하필이면 또 안세영 선수랑 이 협회가 이렇게 지금 뭔가 서로 좀 대립을 하고 있어서 자, 이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계속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나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쉽게 끝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안세영 선수가 마음 상하거나 협회에 부담이 가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배드민턴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어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입장을 낸 내용을 압축하면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을 고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제 주장을 한 것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에 귀 기울여 달라. 네. 대화를 하고 싶다. 이 얘기이고요. 협회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어제 1차 회의를 열었는데 이 기본적인 협회의 입장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내용들,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발언했던 내용들을 다 수용을 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공개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뭐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어떤 진실 공방 차원이 아니라 배드민턴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귀국한 이후에 한동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이제 고사하고 말을 아꼈던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깨고 11일 만에 이런 입장을 다시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파리에서 맨 처음에 발언했던 내용과는 조금 좀 톤다운이 됐죠. 프랑스 파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었다. 7년간 기다렸다. 대표팀과 함께하기 힘들다. 조금은 좀 감정적인 이 표현이었었어요. 폭발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그 이후로는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다. 그 실제 겪었던 일, 대표팀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등등 불합리하고 이 관습적이었다는 것도 고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톤다운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22살이죠. 금메달 딴 직후에 이제 폭로 발언을 했는데 자신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이 파문을 미칠지 제대로 상상하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파리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론이 폭발을 했고요. 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까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개인 후원 문제도 있었죠.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론도 좀 틀어졌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개인 특혜 아니냐.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니냐, 개인 특혜 아니냐. 그리고 과연 그 시점에 금메달 따고 난 직후에
이 개인의 어떤 그 불만들을 과연 폭로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금메달을 혼자 딴 것은 아니다. 그것도 같이 고생해준 예를 들면 훈련 파트너도 있었고요, 트레이너도 있었고요. 먼저 고맙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등등의 여론의 반격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어제 입장문 발표할 때도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함께 고생해준 트레이너, 코치 또 뭐 훈련 파트너 등등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후원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예. 행해졌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좋아진다면 더욱더 많은 인재들이 배드민턴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비전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그동안 이제 묵시적으로 행해 왔던 그 불합리한 관습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접 공개했던 것은 이제 뭐 선배 선수들의 빨래라든지 청소를 대신 후배가 해준다든지 뭐 7년간 했다고 하니까 보면요. 아니면 또 돈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개인 광고라든지 스폰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안세영 선수 쪽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장 급하게 고쳐져야 될 악습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역시 개인 후원 문제를 들 수가 있겠죠. 예. 이미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아주 일부 제한이 있지만 일부의 그 개인 후원의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배드민턴 협회의 이 타이틀 스폰서의 로고가 박힌,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 뛸 때는 배드민턴 대표팀을 후원하는 회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과 신발과 경기 용품을 예. 사용해야지 됩니다. 요 땡땡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뭐 비교하면 이제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폼만 이 대표팀 후원사 유니폼을 착용하고요. 경기 용품이나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후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도 이런 개인 후원을 좀 허용해 달라라는 얘기이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다른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이 다른 나라 이 선수들과 내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후원과 지원을 받는 규모에서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중국의 그 천이피이 선수나 예. 대만의 선수들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고 같이 이제 올림픽에 참가한 얘기도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세영 선수도 후원도 많이 받아야지 되고 그다음에 가장 그 큰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에 바라보는 지점은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처럼 또는 이 LPG 투어를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전담팀을 꾸려서 네.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요구들은 안세영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세계 랭킹 1위 선수로서 충분히 요구를 할 만한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선수의 개인적인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게 이제 안세영 선수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런데 이 협회 입장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요구하는 만큼 그 수준의 어떤 이 훈련 환경이나 지원 체계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그게 다 이제 예산 문제이죠. 협회 입장에서는 다 들어주기 어려운 게 있고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회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네. 협회의 행정에도 분명히 실책은 있었고요. 고쳐야 될 건 있는데 예. 무조건 협회니까 선수의 요구를 들어줘라라는 것도 무리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예. 네. 더군다나 우리 대표팀에는 복식에서 세계 랭킹 2위 선수, 4위 선수도 세계 랭킹 탑5 안에 들어간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특혜에 가깝다는 얘기이고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 자기 전담팀 꾸려가지고 그 정보통신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원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전지 훈련, 네. 거기서 외국인 코치, 또 자기 전담 개인 트레이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후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세영 선수도 결국 원하는 바로 뛸 수 있게 좀 풀어주는 게 예. 안세영 선수도 살고 협회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 네. 자, 그런데
협회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 같은 대형 스타가 빠져나가게 되면 후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박태환 이후엔 박태환 키즈가 등장했죠. 예. 김연아 이후에 김연아 키즈 등장했습니다. 박지성 축구 예. 박지성 키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드민턴에서는 안세영이라는 새로운 성공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 네. 안세영을 보고서 안세영 키즈가 또 배드민턴에 뛰어들게 될 그렇겠죠. 것이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배드민턴 협회도 살고 안세영 선수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 문제를 예.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세영 선수는 뭐 입장문에서 대화의 의지가 있어 보이고 또 김학균 감독도 어느 정도 불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좀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충분히 대화로 해결해서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1차 회의에서는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그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2차 회의에서는 이제 안세영 선수를 출석시켜서 안세영 선수의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또 참고인들의 그 진술 예. 내용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에서의 얘기이죠. 이 자리에서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솔하게 얘기와 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개시 이전에 배드민턴 협회장이 본인이 직접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얘기하겠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만났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예. 22세의 선수가 협회에게 뭔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얼마나 그동안 불만이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일단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다를 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 협회장이 먼저 만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게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터트려서 그렇지 이게 꼭 배드민턴 협회에만 있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비인기 종목과 관련된 협회도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협회에 소속돼 있는 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에서 선전을 해도 아마 안세영 선수랑 비슷한 정도의 포상금이라든지 비슷한 정도의 뭐 개인 후원은 당연히 금지돼 있고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맞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문체부가 좀 나서서 비인기 협회들, 비인기 종목 관련된 선수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그들도 프로답게 뭔가 그쪽 국가대표니까 뭔가 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운동 열심히 하면 성공과 부가 따라온다라는 뭔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처해 있는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환경이 배드민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이 그렇죠. 보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 금메달 많이 따오는 종목, 우리 국내에서 인기 종목이 아니거든요. 다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대부분이 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 효과는 비인기 종목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외면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시청, 무슨 군청에서 예.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상도 그렇고. 예, 이것은 이쪽에 공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올림픽 메달의 한 60% 이상은 지자체 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지자체 팀이 만약에 붕괴된다고 한다면 비인기 종목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선수들이 예.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개방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팀과 연봉과 보너스와 포상금 다 경쟁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자체 팀은 버틸 수가 없게 되죠. 예.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대신 지자체 팀이 갖고 있는 가장 유리한 점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나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 팀에서는 성적이 곧바로 연봉과 직결이 되고 연봉 계약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언제라도 성적이 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돼 가지고 옷을 벗게 되는데 예. 지자체 팀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은퇴 후에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뭐 지자체에 관계되는 어떤 부처에서 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수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적인 안정성을 좀 길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의 현금보다는 어떤 그 인생 전체의 설계를 좀 더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예. 있는 이런 메리트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문체부가 좀 한번 고려해야 이번에, 되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안세영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지적한 선배들 빨래해주고 방 청소해주는 거 이것도 배드민턴 협회 나는 내에서만 아니죠. 있는 건 같지는 않아요. 이제 운동 선수들 대부분 합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뭐 문체부나 아니면 뭐 누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야 너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선수들끼리 선후배들끼리 야 우리 이런 나쁜 악습은 좀 끊자 이렇게 좀 선수들이 스스로 결의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좋게 얘기해서 위계 질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위계 질서가 전통이고 체육인의 예절이고 이런 인식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배들한테 깍듯하게 예. 뭘 해야 되고. 근데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그 예절이 아니라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제 체육계 바깥에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체육계도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제 입장에서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그 올해 초에 그 안세영 선수의 부모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요구를 했는데 대표팀 코치가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네. 나도 예전에 다 하고 여태까지 예. 이렇게 컸어. 바로 이렇게 그 얘기죠. 얘기하는 이게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인식의 한계를 보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속팀이나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가 나서서 금지시켜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선수들 스스로. 잔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선수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점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인식의 한계를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좀 잔인하고 과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 빨래는 시키지 않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 인권 침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뭐 그 정도 연배랑 그 정도 경험 가지신 분들은 저는 인식이 바뀌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참 이게 운동하면서 그런 아주 정말 불필요한 일들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어쨌든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스포츠계가 한층 더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